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삭TV의 교정과 전문의 조병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박 원장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영상, 자기소개 한번 다시 해주시죠. 네, 박 원장 또 나왔습니다. 서울 엄플란트 치과 대표 원장 그리고 서울대 치과병원의 겸임 교수로 출강하고 있는 박두은이라고 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직원분께서 우리 박 원장님이 실력이 엄청 뛰어나시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하나? 좋아. 임플란트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생겼구나 이러면서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대부분의 치과가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 또 대부분 잘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할 때 뭐가 중요하냐, 워낙 재료도 많고 전문으로 하신다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너무 많이 넘쳐나는 정보가 또 선택에 혼란을 드릴 수도 있고 좋아.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 드려 볼까 해요. 저는 주변에서 누가 교정 어디로 가야 해 이러면은 그냥 근처에 교정 전문이 있는 데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임플란트 어디로 해야 해 이러면은 치주과, 구강외과, 보철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과들이고 그 중에서 어떤 과가 가장 임플란트를 잘할까 딱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과는 손기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이제 크게 보면 수술적인 파트, 보철적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둘 다 중요한데 그냥 저는 수술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땐 수술 과정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보철은 그 다음 과정이고 본을 떠서 외부에서 제작되는 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약 드시는 분들도 많고 지병이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 그런 분들은 처음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항상 고려를 하고 또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의 대처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잘하는 분한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과를 추천하자면은 치주과라든지 외과 쪽이 좀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그럴 확률이 높을 수 있다.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공 안 하셨다고 해서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교정과 의사인데도 임플란트 잘 하시는 분들 맞아요. 계세요. 교정 전공하신 분인데 임플란트 강의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사항 중에 하나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 외에 임플란트 할까 하고서 나가면 치과가 정말 수도 없이 많잖아요. 뭘 보고서 가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임플란트가 개발된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죠. 옛날에는 임플란트 심을 때 이거 심으면 평생 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렇게 절대 말씀 안 드립니다. 10년 성공률 뭐 한 95% 정도 봅니다. 임플란트도 빼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왜 빼냐, 뭐 잘못한 거 아니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첫 임플란트 40대 때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면은 본인의 연구치를 30년을 못 쓴 거죠. 근데 임플란트는 어쨌든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타고난 것만 못하죠. 그런 거 있어요. 그 유지 관리조차도 이제 수술 단계에서 고려가 돼야 하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려면 내가 심은 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5년, 10년을 본 사람하고는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롱텀한 기록을 좀 보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임플란트는 심고 나면 끝이 아니거든요. 너무 멀지 않은 곳, 쉽게 유지 관리를 받고 체크를 받을 수 있는 곳이란 것이죠. 그것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를 하고서 네. 막상 가서 이제 상담 받아보면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하시려면 가격이 이 정도가 추가가 되고 볼 이식을 추가를 해서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이 부담하시는 비용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치아를 상실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 군데서 상담을 받다 오신 분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리식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리식은 하실 필요 없고 임플란트 2개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치과에 갔더니 고리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의사의 철학 차일 수도 있죠. 뭐 이 부분에 골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너무 저렴한 곳은 상업적인 이유로 고리식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사 사이에서도 고리식을 꼭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를 판단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소비자 선택이 많이 어렵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역으로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되기도 하고요. 보통 병원에 가면은 이를 뽑고서 그날 바로 심는 경우가 있고 바로 보철까지 올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데 가면은 이걸 심어놓고서 충분히 뼈가 굳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머리를 올리는 게 더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되게 중요하고 또 어려운 얘기고요. 이제 궁극의 원데이는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발치를 하고 그날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그 위에 임플란트 머리까지 만드는 게 이제 궁극의 원데이 수식이죠.
근데 항상 모든 조건에는 이제 제약이 붙어요. 이런 궁극의 원데이 수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뼈의 양이 많고 어느 정도 단단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임플란트랑 뼈랑 물리적인 결합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나무도막에 나사못을 박으면 그게 바로 물리적 결합이죠. 근데 나중에는 임플란트랑 뼈는 화학적 결합까지 하거든요. 나사못에 순간 접착제를 바르고 돌려서 넣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게 굳으면 돌리면 안 나오겠죠. 저 같은 경우는 95% 이상 발치하자마자 그 자리에 심어서 임플란트를 해드립니다. 장점이 많아요. 일단은 치료 기간이 확 줄어들죠. 빼자마자 바로 심어서 기다리면 뼈가 아무는 거랑 뼈랑 화학적 결합을 하는 시간을 중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기간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이득은 뭐냐면 마취를 한 번만 하면 돼요. 발치하고 임플란트 심을 때까지 그 마취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마취를 한 번만 해도 돼요. 그런 점의 단점은 뭐냐면 의사한테 어렵다. 다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이 많고 충분히 수련을 받은 의사들은 주로 발치 축식 심리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임플란트를 해야 될 때 최소한 몇 군데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데 임플란트에 대한 경험이 좀 있는 의사가 좋겠고 멀지 않은 병원 중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굳이 병원의 의사에 대해서 판단해보고 싶으시면은 치주과나 구강외과 수술을 전공한 전문의 선생님이면은 조금 더 잘할 확률이 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임플란트는 어떤 임플란트로 시술을 하는지랑 고리식을 했을 때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실제로 부담하시는 비용이 많아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저희 병원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주변에서 이제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신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스템에서 하는 학회에서도 그 해에 제일 잘 심은 거를 상을 받으신 건가요? 21년도에 발표를 해서 대상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케이스를 낸 사람 중에 제일 잘 심었다. 그쵸? 와 진짜. 근데 그거 대단한 건데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거. 그래요? 저희 교정학회도 이제 우수 증례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쵸. 저희는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근데 1등 저 중에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안녕.